다 꺼놓고 천장에 이렇게 밧줄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뒤에서 안아주면 이렇게 놨는 거예요. 생으로. 그 잠깐 기절도 하면서. 근데 그걸 보고 난 이후로 남편이 이제 얘는 엄마구나.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이롭고 너무 소중하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여자보다는 엄마구나 이게 되게 컸대요. 그 이후로 저는 딱히 모르겠는데 남편이 많이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서. 이게 가장 서운했던 말이나 행동이. 약속 안 지킨 거 있긴 했어요. 우리 아기가 털 지나가면 이제 각방 절대 쓰지 말고 합방으로 약속했는데 지금 두들 지나가도 따로 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속 안 지킨 거니까. 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핑계로 약간 일 핑계로? 제가 일해야 되니까 솔직히 이해돼요. 저도 밤에 지금 2년 동안 밤새도록 푹 잠자는 밤이 없었어요. 맞아, 계속 깨고 일어나고 하하. 어떡해. 그래서 아침부터 힘들고 그런데 내 남편은 이거 약간 그냥 받아주는 와이프가 잔소리 안 하니까 그럼 안 내려가도 되겠다. 이렇게. 남자들은 그런 게 로망인 것 같아요. 자기 공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공간. 저도 10년 동안 하숙생처럼 하숙생 들어와 있는 것처럼 지냈어요. 거의 남편 방에 침대 있고 컴퓨터 있고 TV 있고 아예 그냥 화장실만 따로 있는 그쵸. 그런. 월세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원룸에서 따로 산다면 그렇게 지내는 게. 나를 위해서라도 노력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요. 안 하니까. 어때요? 각방 쓰세요? 아니요. 저는 각방을 써본 적이 없고 각방은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주의예요. 뭐가 아이 태어나면 이제 일단 아기는 뭐 엄마랑 자고 아빠는 뭐 소파에서 자거나 아니면 다른 방에서 자거나 뭐 이렇게 시작되면서 나중에 다시 합방하는 게 되게 좀 쉽지 않죠. 어색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근데 애기가 2명인데 4명이서 같이 자요 이렇게. 지금도. 우리 합방이 각방이 아니고. 그러면은 꼭 밤에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합방을 해도 안 쉴 수가 있다는 방법을 지금. 아침형 인간. 아침형. 우리 애들 기가 좀 어둡더라고 애들. 애들 중간에 쉬마리 온데도 그냥 계속 자는 척하고. 효도야, 효도.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저게 중요한 거예요 저게. 노력하고 있나요? 요즘 뭔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할 때 뭔가 우리가 분위기 타서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노력해서 하고 있다 이런 느낌? 어떡해. 뭔가 이런 감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노력을 안 하고 피하려고 했고 저는 약간 숨겼고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정말 나쁜 거고 그 사람한테는 제가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 포인트가 확실히 죄책감 느끼는 네, 포인트인 맞아요. 거죠. 난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네. 나도 사실 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저도 이제 장난으로 이제 와이프한테 뭐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근데 와이프가 물론 거절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포기를 하는 거야. 부부관계는 서로 좋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나도 좋아야 되고 너도 좋아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런 게 안 되나 보다. 어느 순간 내가 그걸 포기하고 근데 와이프가 물어볼 땐 또 좋았어? 좋았지 라고 하는데 뭔가 그 쓸쓸한 게 있어. 뭔가 그러면서도 와이프한테 100% 만족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그 거짓말한 나 자신이 되게 또 와이프한테 또 좀 미안해. 미안하죠. 죄책감이 또 들어. 여러분들께 제가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자면 자 그것도 쿵짝이 맞고
관계가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그렇죠. 이 전제가 돼야. 다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다들 마음이 참. 어쩌다 신혼 부부? 어쩌다 신혼부부가 되었나요? 궁금해요. 한 가지만은 아니겠죠. 제가 원래 축구를 했었거든요. 예. 축구를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축구를 이제 그만 축구 생활 끝내고 여기 인천에 와서 같이 살게 된 순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좀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게 돼서 네. 그러니까 제 스케줄이 그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뭐 저녁 11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아, 너무 피곤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시간이 없는 거죠. 네, 너무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 감으면 바로 자거든요. 아이고. 저는 일 그냥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네. 지금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 이렇게 커플이구나. 돈을 벌어야 뭐가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돈 조금이라도 모아보자 해서 아침에 새벽에 택배도 나왔고 그 일이 먼저다 생각해서 그 부분에 좀 제쳐졌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미래를 생각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못 만들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확실히 그 횟수 자체도 줄이니까 이제 대화 자체도 줄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되네요. 야, 저거는 막 조금 대화를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 제가 미안한 거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보면 대부분이 나이가 들든 젊든 경제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 힘드니까 아우 피곤해 못해 그게 대부분이 많거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근데 그 다음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익숙하고 새로운 게 없으니까 흥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 만할 때쯤 되면 시간이 오래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너무 또 익숙한 상태잖아요. 다시 그 돌아갈 수 이게 없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 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고 아예 이제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저출산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저출산이 나중에 신혼부부도 되고 그렇죠. 결혼이나 이혼도 되기 때문에 네네. 실은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30년 후, 50년 후 그렇죠. 우리나라 미래 뭐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인구 절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신혼부부가 아니고 없는 부부가 되겠네. 부부 자체가 없어지겠네. 그럴 수도 있겠다. 분발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편해져 버려서 이제는 진짜 같이 사는 친구처럼 돼버렸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설레임보다는 진짜 제일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왜 아내님을 못 찾아보세요? 예? 안 봐주죠. 기사만. 저런 저게 장난치는 거잖아. 말만 저래. 그러니까 개그로만 하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거. 맞아. 너무 근데 보기 좋다. 진짜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여자로서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가슴이 작아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오빠랑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내가 가족이랑 네, 그 부끄러워. 뭔가 오빠가 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진짜 부끄러워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식이 없어지는 사이잖아요. 연애할 때 사실 가식이 있잖아요. 숨기는 것도 있고 이제 그게 없는 사이가 되고 뭔가 이러다 보니까 진짜로 전우 같은 느낌. 아유 이거 진짜 사실 노력하는 것도 없어. 아니 뭐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뭐 그렇게 하면서 되게 바쁘게 이제 살아왔는데 노력을 한 적이 없죠. 너무 친구처럼 돼버렸어. 저런 경우도 많죠. 많죠, 엄청 많죠.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뭐야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건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약간 좀 같아요. 수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럴 경우 실은 부부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적어서 그런가? 그리고 실은 유방학대술을 하고 가고요. 내가 얼굴이 미워서 그런가? 그리고 피부 관리를 하러 가고.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가 남편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극복이 안 돼. 지금 속 얘기를 좀 꺼내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우리 프로그램을 떠나서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예, 두 분한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응원하고 싶어. 노력을 이제 10년 이사 와가지고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애들 각자 밤수고 노력을 최근에 했죠. 노력을 했어요. 내 성욕이 그렇게 막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끝난 느낌? 진짜요? 뭔가 배터리가 좀 많이 방전된 느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성욕은 한정돼 있겠다. 나는 그때 그 내 성욕을 다 썼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오빠가 공연했어요. 오빠가 몸살을 나가지고 알아 누워있는 데잖아요. 아 개운하신 분. 아 개운하신 분. 아기를 낳고 나서 성욕이 진짜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머, 애 둘을. 둘째 낳고 나선 더. 그 둘째도 진짜 한 방이 생겼어요. 진짜로. 오빠는 성욕에 대해서 되게 열려있는 사람. 그게 이제 자기만의 뭔가 판타지가 있는 건데 차마 와이프한테는 그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이제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이제 수유나 분만을 하게 되면 프롤락틴이 올라가는데 프롤락틴이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려요. 여성 호르몬을. 네. 있네. 그런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질도 건조해지고 당연히 성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여자의 뇌로 살다가 갑자기 엄마의 뇌로 바뀌어요. 뇌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가장 보호해야 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이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가 울면 멀리서 있어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남편은 절대 아이의 울음소리를 못 들어요. 그것도 신기해. 나 들리던데. 그것도 너무 서운한 거야. 이 와중에도 깨알 잘. 아니 잘 들리는데. 제 주변에도 아이 낳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되고 그리고 엄마는 아이의 그 수면 패턴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새벽에 잠을 못 자고 힘든 와중에 남편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면 그거조차도 이제 아이가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칭얼칭얼대면서 막. 칭얼칭얼대면서 자 이제 애기 자 이러면 갑자기 또 막 화가 확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 애기. 애기 생기고 나서. 구미호님도 애기 때문에. 그죠.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요. 그게. 나 진짜로 애기 낳으면 다들 약간 좀 많이 편한다. 부부간에 조금 많이 식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부부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뭐 와이프는 아기 핑계 아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밤 되면 조금 더 이게 좀 와요. 심하게 스킨십이. 그러면은 부담감이 너무 심해요. 스킨십이. 그 저만 갖고 있던 숨기고 있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떨지 정말 모르겠어요. 마지막 부부는 복층남 구미호 부부였어요. 아니, 만족시켜야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이 너무 심한 거죠, 저 친구는. 아무래도 저런 부담이 있으면 무조건 신체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발기부전이나 약간 이게 그 약간 그 사정장애로 오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신체적 멀쩡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이제 여자친구라든가 와이프에 대해서 뭐 자존심 상한다든가 심리적 압박감을 온다든가 아니면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면 막 긴장이 돼서 못하는 거죠. 만약 이 방송도 내가 지금 전국 1등 찍어야 되고 막 최고로 잘해야 되고 뭐 긴장되고 막 각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저분처럼 만약에 너무 잘해줘야 되고 퍼펙트하게 해야 되고 뭐 안 돼요, 저러면 진짜로.
근데 여자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칭찬해줘야 돼? 여성분도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괜히 막 전날 3초고 오늘 6초로 해서 2배 길어졌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럴 때는 그냥. 자존감 세워주는 게 진짜로 중요한 거야. 자존감 세워주고. 약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문화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약간 좀 배우는 것도 다르고 약간 이게 여자의 몫이다. 여자가 열심히 약간 해야 남편을 가족을 지킬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면 남자가 다른 데서 찾게 될 거다. 약간 이런 거 많이 뭔가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남편이 만족스럽지 않은 걸 보였으면 저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걱정하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러시아 문화 자체가 맞아. 아내가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남편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서 뭐 해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나? 옛날에 그 완전히 할아버지 뭐. 근데 구미호는 남편을 걱정하고 복층남은 구미호를 걱정하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만족을 못 시킬까 봐 지금 서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부분이 대화만 됐다면 뭔가 이렇게 탁 완성될 것 같은데. 그렇지. 전 노력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딱히 그래서 근데 여기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노력이고. 그럼요. 근데 저는 남편이랑 뭐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른 부부들 보면 뭐 얘기하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막. 부러워요 진짜. 그래 맞아. 근데 부러울 뿐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거조차도. 난 이게 부러워 뭐 이런 얘기도 안 하니까 말을 한다면 노력이 되겠죠. 근데 전 반대로 그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하는 게 버릇이 돼서 그거조차 버릇이 돼버렸어. 지금 이렇게 잘 왔는데 뭐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를 장난처럼 꺼내도 뭐 장난으로 또 넘기고 그냥 그래.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건 아니지만 뭔가 노력을 너무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좀 이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애를 낳는 순간 저는 결혼하기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애가 너무 이쁘잖아요, 애들이. 맞아. 맞아요. 좀 컸어요? 11살, 9살. 컸구나. 네. 이제는 뭐 저 9살 때 진짜 귀여워. 그래요, 저 9살 때 진짜 귀여워. 본인 9살 때. 자기 9살. 본인 9살 때를 기억해서. 저는 약간 7살 때쯤 제일 예뻤어요. 또 지지 않겠다고 자기 7살 때 입고. 아버지 항상 자랑해요. 전 와이프 만나고 제가 이뻐진 거. 내가 참다가 좀 친해졌네요. 예. 괜찮아요. 밥은 먹어요, 근데. 그러니까 밥 음식 해 먹으면 된다고. 뭐야, 우와. 궁금하다. 뭐예요? 장어? 너무 식재료가 노골적이네요. 이거 안 씻어도 돼요? 씻어? 안 씻는 거 아니에요? 안 씻어. 피가 나는데? 진짜 잘랐어 가지고. 아니, 잘랐어. 굽고 나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들어가지고. 뭐야? 여기 장어가 있어요? 장어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오, 냄새 너무 좋다. 냄새 너무 좋은데요? 진짜요? 예. 잘 구릅니다. 야. 근데 사실 장어 먹는다고 해서 약간 플라시보 효과 아니에요? 그래요? 뭐요? 그러니까 장어 먹으면 뭐 약간 뭐 꼬리 남편한테 꼬리 주고 뭐 세웠다 뭐 이런 꼬리랑 또 달라요? 꼬리가 확실히 뭐가 더 스테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누구는 정말 소고기 먹으면은 자기는 되게 좀 다음 날 벌써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경우가 있고. 뭐예요? 그 이렇게 활력 넘치는 음식? 뭐 있겠어요? 뭐 음식 뭐든. 쌀밥? 어떤 음식이세요? 저는 근데 그 음식에 관계 없어요. 저는 그냥 워낙 늘 좋으니까. 저녁에 장어를 먹고 밤에 뜨거운 관계를 가질 때 이미 장어는 아직 뱃속에 있거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약간 뭐 그런 적 있어? 뭐 와이프가 장어로 신호를 준 적 있어? 신호. 저 3일 전에 먹었어요. 아 진짜? 아 내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장어 먹었으니까. 진짜? 그러면은 뭐 큰. 근데 그냥 잤던 것 같아. 왜? 얘기만 하고. 기대만 올려놓고. 먼저 하자고 해요? 제가요? 거의 안 해요. 절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도 안 해요. 저도 진짜 어쩌다 나도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도 하고. 아이고. 예전에는 그럼 먼저 얘기했어요? 막 예전에 먼저 달려들고 이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아는데 여기에 계속 치중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이걸 조금 해결한 이후에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 약간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면 분위기가 좋으니까 서로 만족하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초반에는 엄청 그 막 불타올랐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푹 꺼졌어요. 저는. 어떻게? 원래 꺼진 불이 다시 이렇게 지피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지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뭔가. 쉽지 않네요. 아이고. 그죠. 원래 그렇나요? 그런 부분이 저도- 생기면은. 저도 되게 전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맞아. 준비 없이 결혼한 탓에 좀 결혼하자마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일단 첫 번째 과제는 그거였어요. 생존하는 거. 우리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뒤로 일단 밀어놓고. 그런 그냥 단계인 거겠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좀 연차가 쌓인 부부들을 보니까 그냥 다 겪는 과정이었구나. 좀 근데 그 경험이 어찌됐든 계속 이어가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내 미래인가?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사실. 그래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원한다. 요새 뭐 리스 부부 뭐 말이 많잖아. 나랑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여보 이렇게 하면 리스 부부고 리스 부부는 뭐가 문제가 있대. 그래서 막 진짜로 야 그럼 우리 좀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 근데 꼭 그 관계를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정이 없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고. 난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나는 이 사람 너무 사랑하고 난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을 결혼할 거고. 근데 왜 안 하게 되지? 뭔가 이런 게 결국에는 그 이성적 매력을 이제 나한테 못 느끼나? 요건 것 같아. 와이프가 그렇게 생각하겠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건 모르지.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겠지. 엄청 섭섭해하겠다.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진짜 쉰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부터? 야, 이건 나는 말 못하겠다. 저는 진짜로 너 진짜 심하구나. 저는 엄청 전부 다 심하구나. 심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가 많이 심한가 봐. 저는 진짜로 진짜는 거의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이거는 말을 못할. 저는 12월 달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거의 말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보통 텀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 아기 낳기 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뭐 두 번? 많지는 않은 일이죠. 맞아요? 아기 낳기 전에도 그렇게 잦진 않았네. 네, 뭐 한 번, 두 번 정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한 달에 한 번?
대체 몇 번 얘기길래?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저분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나도 약간 그런 약간 거의 명절급? 연간 뭐 4회, 5회? 어휴. 4회 5회 비슷하네요. 3개월 뭐. 진짜. 근데 좀 괜찮다 그래도. 왜냐면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저는 와이프가 저를 스킨십을 너무 많이 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원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좀 저는 그게 너무 이게 있어서. 형은 와이프분이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MZ 세대다운 당돌한 질문이었다. 직구다. 안 건드린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할 때 안 할 때 좀 가려서 약간 스킨십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까지 하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건데. 그쵸,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못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하니까. 가족적인 부분 말고는 이제 성격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딱 세팅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거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완벽한 왜냐면 좀 덜렁대고 막 그러지만 완벽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했는데. 진짜 미안한데 뭐야? 여기 자꾸 짠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꾸 이상하시니까. 아니 귀여워서 그래. 잔이 귀여워서. 잔이 귀여워서. 저는 2013년에 첫째를 낳았는데 그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자연출산. 맞아. 이게 아마 보통주사 안 맞고. 조산원 가서 낳는 거. 이게 조산사님이 이렇게 받아주는 거. 진짜 다 꺼놓고 천장에 이렇게 밧줄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뒤에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낳는 거예요. 생으로. 그 잠깐 기절도 하면서. 근데 그걸 보고 난 이후로 남편이 이제 얘는 엄마구나.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이롭고 너무 소중하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여자보다는 엄마구나 이게 되게 컸대요. 그 이후로 저는 딱히 모르겠는데 남편이 많이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서.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출산할 때 남편이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안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섭네요. 마음이 무거워져. 갑자기. 분만할 때는 진짜로 전쟁처럼 피도 나오지, 뭐 양수도 나오지. 그렇죠. 그리고 그럼요. 질이 이제 굉장히 넓어지면서 아기 머리가 나오면서 그 아기 머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절대 아래로 못 오게 해요. 머리맡에서 맞아. 있고 산모 배 위에다 아이를 올려주고 탯줄은 거기서 자르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머리맡에서 봤는데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 그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맞아요. 얼마나 힘들게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면은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정말 경이롭고. 근데 이제 그걸 직접 다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보는 거는 별로. 그거를 본 남자 중에 뭐 비유가 약하거나 아니면 뭐 트라우마를 받은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는 다시 성감을 살려야 돼요. 성감을 살리려면 남편이랑 부인이 불을 끄고 부인이 옷을 다 입고 남편이 그 부인의 스킨십을 느껴서 성감대가 어딘지를 서서히 느껴서 그러니까 디센시타이제이션을 시키지 않으면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서 남편이 발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성 발기인데 시작을 다시 해보는 그런 느낌. 다시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근데 약간 쉬는 부부라고 하면 5대5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맞아요. 근데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책임이 저는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둘 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그죠. 내가 노력 덜 했나? 거기서 갑자기 생각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 진지한 대화? 진대? 근데 진짜 얘기 안 하니까. 진짜 얘기 안 하면 그 대화도 안 돼. 근데 약간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진짜로? 얼굴을 보고 못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저희 남편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지하게 오빠 우리 이제 얘기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근데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솔직히 말하면 부부 간에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일인데 왜 말을 못 할까요? 이거 뭐 서로 못 본 게도 없고 솔직히 서로에 대해서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계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맞아. 그런 게 있어. 나는 약간 스도 이렇게 연인끼리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표현 안 되는 그 이상의 것.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뻐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놀이라고 생각해. 연인끼리 할 수 있는 그 맞는 말이죠, 조건. 저게. 나는 그래서 장난을 좀 많이 쳐. 근데 와이프가 거기서 좀 많이 산통을 깨는 것 같아. 그냥 옛날 연애할 때처럼 나는 그냥 와이프가 나를 예뻐해주고 이렇게 되게 사랑스러워해주고 난 그거면 충분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너무 무미건조하게 변한 이 말투와 행동인 상태에서 그냥 하자 이러면 뭔가 좀 슬펐어. 그게 슬프고. 엄청 감성적이시다. 아니면 너무 무뎌진 걸 수도 있고 처음 봤을 때는 똑같은 행동이 진짜 예뻤는데 지금은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무뎌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형이 이쁜 짓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지. 그러진 않았을 거야. 아,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럴 확률도 매우 높지. 그러니까. 한잔 합시다. 쉬지 말자. 이 나이 때부터 쉬면 어떡해요. 저는 인생 처음이라서 이런 대화도 처음이에요. 뭐 이런 대화가 인생 처음이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워크숍 끝나고 집에 가서 나 진우를 한번 불러야겠다 이 생각했어. 왜?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하자. 이름을 부른다고. 일단 하자고 지르는 거지. 이렇게 하다. 진짜로.